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일인데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회전해주는 중요한 힘줄이죠.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쭉 지나가서 힘줄이 돼요. 그래서 이걸 회전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건 불가능한 파일이라 그래요. 파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게임에도 안 되겠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이런 보존적 치료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찍어보시죠. 엑스레이 찍어보고 CT도 찍고 MRI도 다 찍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요. 이걸 수술해야겠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 수술 못한다 결정은요. 영상을 다 찍어봐야 돼요. 엑스레이만 찍어도 안 되고요. CT, 초음파, MRI 다 찍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MRI를 찍을 때 MRA라는 거 A 있습니다. MRA는 관절 조용술이 조용. A가 아스로라고 아스로. I가 아니라 MRA. 그래서 이 MRA는 부분 파일일 때 효과가 있어요. 관절 안에 조영제를 맞거든요. 조영제 MRI. 그래서 이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보는 검사예요. 안전 파일일 때, 특히나 회전근개가 너무 많이 찢어졌을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찍어도 장점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관절 안에 넣었을 때 관절 안에만 있어야만이 조영제가 효과가 있는데 찢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벌어져 있어요. 회전근개가 이 관절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위에 견공이 있고 이게 뼈가 이렇게 있죠. 이 관절을 덮어주고 있는 것이 여기 회전근개예요. 이 파일이 되게 되면 이 회전근개가 다 없어져요. 이 관절 아니에요. 여기가 관절 주머니가 됩니다. 이 부분이 관절 안이 되는데, 근데 여기가 파일되게 되면은 여기가 다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가 다 파일이 돼서 쭉 다 없어진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영제를 넣게 되면 이게 다 새어나오겠죠? 조영제가 이렇게 다 새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조영제를 찍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비용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찍으면 어떨까요? 초음파도 도움이 되긴 해요. 초음파 도움이 되는데 회전근개 파일 진단에 가장 저렴하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외래에서 찍을 수 있는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찍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MRI는 CT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 쉽게 찍을 수 있고요. 빨리 찍을 수 있고 비침습적으로 주사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쑥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요. MRI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정확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극상근이라든지 극하근의 위축, 지방 침륜을 평가하는 데 대해서 조금 떨어진다 그러죠. MRI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MRI가 너무 좋다 보니까 초음파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지 초음파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MRI를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단점은 또 있어요. 단점은 검사자의 기술, 숙련된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해요. 기술자가 실력이 없으면 회전근개 잘 못 잡아내고 기술자가 엄청나게 좋으면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하죠.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요게 찍어가지고 본인만 볼 수 있어요. 본인만. 이걸 들고 초음파를 CD를 카피해가지고 다른 병원에 들고 와서 진료를 못 봐요. 병원이 좀 한계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기가 화질이 다르죠. 화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카메라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모든 사람들이 최신거 쓰는 것도 아니고 병원도 다 달라요. 이게 다른 병원 들어가면 못 보고 그러니까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의심이 되면 결국 MRI를 찍어봐요. 결국.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음파가 좋습니다 라고 계속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답은 그거예요. 초음파로는 수술을 못한다. 초음파로 수술하기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초음파로 팔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수술 들어갔는데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마취해가지고 힘들게 다 들어가지고 환자 고생시켜서 수술하는데 괜찮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수술 못 하거든요. 수술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MRI를 찍게 돼요. MRI를 찍게 됩니다. 또 반면에 초음파로 멀쩡하다,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MRI 안 찍었는데 만일에 다른 병원 가서 MRI 찍은 거예요. 근데 팔이다 라고 진단 내려봐요. 그러면 환자들은 엄청 화가 나요. 그전병원에 대해서. 그럼 찍자고 할 것이지. 왜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파일이 더 커졌다는 말이죠. 커져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다. 하지만 확진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MRI 찍어봐야 된다라고 하죠. 저는 외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초음파 찍지 마시고 바로 MRI 찍으세요. 그냥 비용 이렇게 들리니 MRI 찍어 정확하게 보는 것이 낫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존적 치료인데요. 그래서 어깨 관절 질환에 있어서는 일단 전통적인 1차적 치료 방법이에요. 먼저 보존적 치료합니다. 바로 수술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너무 활동을 많이 한다면 활동을 줄이고 물리치료를 해보고요.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가 나쁘지가 않아요.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번씩 맞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NSAID라는 NSAID. 비스테로이드성 도염신통제 NSAID. 비스테로이드, 넌 스테로이달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드럭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약을 좀 먹어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전문 의약품 처방해 주는 거 있죠. 도염신통제가 이게 다 이 약이에요. 약국에는 이 약 처방이 안 되거든요. 전문 의약품이라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좀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스테로이드도 적당히 맞으면 도움이 돼요. 스테로이드 너무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한 번씩 맞으면 도움이 되니까 뭐 맞아서 통증 없어지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몇 번 더 맞으셔도 큰 점 없겠습니다. 젊은 환자들은요 또 활동을 좀 제한하셔야 돼요. 특히 헬스 하면서 아픈데 저 헬스 계속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헬스 계속 해봐요. 그럼 회전근개가 더 나빠지는 거죠. 활동을 좀 제한하셔야 됩니다. 또 기능적 회복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수술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봐야 돼요. 노인처럼 그냥 아프면 참고 지내세요. 그냥 평생. 어차피 지금 뭐 한 80인데 그냥 그 정도 참고 지내시죠. 수술하지 말고 하면은 노인들은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는데 20대 아주 활발한 나이인데 평생 아프세요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젊은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합니다. 도수 치료, 물리치료. 선천병원에서는 도수 물리치료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회전근개 결손에 있는 어깨 관절의 재활입니다. 재활. 목표를 좀 제한적으로 삼습니다. 통증 완화해야 되겠죠? 또 광범위 파열이에요. 그랬을 때는 너무 파열이 될 때 수술 못하니까 수술 못한 환자 대상이에요. 수술 못한 환자 재활을 하는데 개인 위생, 세수,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개인 위생 이게 중요해요. 맞죠? 이 어깨가 너무 아프면 머리가 안 올라가거든요. 머리가 안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요. 기구를 이용해서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같은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노인들이 되겠죠. 젊은 환자들은 많이 움직이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광범위 파열이에요. 너무 많이 찢어져가지고 수술이 못할 때 재활을 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찢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레비라는 선생님, 레비라는 선생님이 회전근개 3개가 모두 파열됐을 때 안 올라가요. 그걸 가성마비라고 해요. 마비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안 올라가는 것을 가성마비. 복원 불가능한 광범위 파열에서 이런 전방 삼각근 교육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방 삼각근, 여기 삼각, 앞쪽 삼각, 전방 삼각근, 바깥쪽, 뒤쪽 삼각근이 있는데 이 전방 삼각근을 교육을 시켜보니까 17명을 대상으로 해봤어요. 나이도 많아요. 80세 이상에서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 역시 교육이 중요하죠. 그랬을 때 특히 하마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영상 클릭해보세요. 하마다 등급. 하마다는 등급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등급, 이렇게 2등급은 뭐 5명, 3등급 7명, 4등급 5명 다 안 좋아요. 어쨌든 나이가 80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9개월 동안 쭉 봤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차 교육을 시킵니다. 해봤더니 점수가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 20점이면 60점.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삼각근 교육전에는요, 이 다리, 이 팔 드는 게 이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60도. 몸을 써서 60도밖에 못 들었는데 교육을 하고 나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160도까지 들어요. 160도. 그래서 150도에서 180도 보기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엄청 든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들면 편하게 생활하겠죠. 교육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복원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교육하면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교육적인 내용 영상 준비했거든요. 같이 영상 보도록 할게요. 삼각근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삼각근은 앞쪽에 있는 삼각근은 전방 삼각근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삼각근이죠. 후방 삼각근이 되는데요. 여기 중간 삼각근이 되겠죠. 삼각근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전방과 중간 외측이라 그래요. 외측이 중요합니다. 매기알 되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아니죠. 바깥쪽 또는 중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삼각근인데요. 이것이 좀 정확하죠. 앞쪽에 있는 전방 삼각근,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에 있는 삼각, 초록색,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삼각근. 삼각근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빨간 거랑 초록색이 중요해요. 빨간 거랑 초록색. 뒤쪽은 뭐 그냥 그렇고 앞쪽과 외측이 중요합니다. 전방과 외측 삼각근이 중요하고 이것을 강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이 모양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뒤쪽 삼각근을 쓰게 돼요. 초반에는 30도, 40도까지는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가쪽을 쓰게 돼요. 외측 삼각근이 쓰이게 됩니다. 더 올라갈 때는 외측이죠. 그래서 더 마지막에 쭉 올라가게 되면 전방 삼각근이거든요. 그래서 전 외측 삼각근을 강화하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갈 때요. 어깨 올릴 때는 앞쪽과 바깥쪽이 중요한 거예요. 요건 다 돼요. 아무리 그 근력이 없고 회전 근력이 하나도 없어도 요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40도, 60도까지는 다 올라가요. 웬만하면. 그 이상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끝을 하기 위해서는 외측과 전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 표가 되겠죠. 자, 전방 삼각근을 재교육을 합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개인위생, 머리 감기, 세수하기, 그리고 식사 잘하기.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게 돼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보세요. 혼자서 그냥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손잡고 하고, 그 다음에 아령 잡고 하고, 약간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을 교육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전방 삼각근 운동. 영어로 막 적어놨어요. 상당히 불편하죠, 보기가.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전방 삼각근 운동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90도 이상죠. 90도 이상 팔을 올리기 힘든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 회전근개 팔이 되게 되면 중요한 근육이 바로 델토이드 삼각근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삼각근은 뭐 하루에 운동을요, 몇 번 하느냐,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게 되면요, 통증 완화, 그리고 기능적 회복, 각도가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요거를 적어도 3개월간 꾸준히 합니다. 3개월간 좀 꾸준히 하고, 처음에는 누워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앉아서 하면 돼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에서 5번, 3개월간 꾸준히 하자. 자, 스텝 1. 스텝 1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먼저 시계추죠. 시계추 도르래. 그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는. 이걸 해서 조금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한쪽 손으로 잡아줍니다. 여기를 못하니까 다른 쪽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각도를 좀 내게 해주는 거예요. 90도 해서 버텨주는 거죠. 버텨주면서 이렇게 각도도 내고 힘을 키우는 단계예요. 이렇게 잡고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패시브 어시스티브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혼자서 해야 돼요. 능동 운동이죠. 액티브로 해서 수동으로 도와줬다 그러면 액티브 엑사이즈. 스스로 그냥 빈손으로 하는 거예요. 누워서 빈손으로 하고, 이게 좀 되고 나면은 이제 아령을 잡고 합니다. 덤벨을 잡고 이렇게 가볍게 잡고 해야 되겠죠. 무리하면 안 돼요. 천천히.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각도를 좀 내주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하고, 요거만 돼도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중력에 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앉아요.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왼손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 다음에 아령 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이렇게 하게 되면 중력이 더 세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요. 이게 아픈 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인데 주먹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꽉 눌러줘요. 꽉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저항을 많이 줍니다. 많이 준 상태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서 이 근육을 키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령보다는 좀 더 세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안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왼쪽도 안 좋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돼요. 한 사람 없으면 밴드 운동을 한다든지 아령을 좀 더 센 거로 해서 운동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얼마나 한다고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얼마나요? 3개월간 꾸준히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교육 간단하죠? 교육은 사실 이런 교육들 영상으로 보기보다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직접 배워서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